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강원도 양양에서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유일 클럽 오픈. 여긴 1.5단계 지역이라 전혀 문제될 거 없으니 맘 편히 놀러와. 네, 최근 한 클럽의 영업 담당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네요. 황당하지요?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방역 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겠다는 계획을 알린 겁니다. 해당 메시지 내용을 봤을 때 수십 명에서 10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숙박시설을 파티 장소로 삼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실시되는데요. 바로 이렇게 거리 유지 단계가 약한 곳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일부의 몰지각한 행태로 방역에 구멍이 뚫리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12월 23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평범한 일상이 포레나를 만나면 출근은 더 빠르게, 휴식은 광교산 숲세권에서, 생활 인프라는 완벽하게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에서 가장 앞선 일상으로. 특별한 일상의 시작 포레나,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 1644-5060 한화건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입학 지원에서 강의 수강까지 모바일 러닝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핀 아이들도 락토핀 우리 가족 락토핀 맞춤형 생유산균. 몸에 핀 락토핀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파주 센트럴밸리 산업용지 완판 신화를 이어갈 상업, 주거, 지원용지 투자의 기회. 역세권 입지에 서울 문산 고속도로까지 남북경협의 수혜지에서 프리미엄 투자의 중심지로 거듭날 파주 센트럴밸리. 문의 1522-0844.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미중 바로 알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안동시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후 권영세 안동시장 연결해서 코로나 현황과 대응책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 분석해보는 시간,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미중 바로 알기 시작하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영국에서 전염성이 매우 강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무려 40개국이 넘는 국가가 영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지만 이미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 코로나 문제와 각국의 대응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영국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돌연변이 혹은 이 변이 코로나가 지금 얼마나 치명적이길래 이렇게 전 세계가 다 긴장하고 있는 겁니까? 네, 영국의 산업의 중심지는 그 런던을 중심으로 한 남동부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기존의 바이러스보다도 전파 속도가 최대 70% 빠르고요.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그래서 한 명이 얼마나 많은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옮겨주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보면은 0.4 정도 이상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 영국 같은 경우에는 12월까지 신규 감염자의 60%가 변이 종류에 의해서 감염이 됐다고 하는데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뿔같이 생긴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 변이가 되면서 전파력을 좀 높인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파 속도가
최대 70%나 빠르고 그리고 감염 재생산 지수가 기존 코로나보다 0.4 이상 높아서 한 1.5명 정도. 그러니까 한 명이 1.5명을 감염시킨다. 이 정도로 상당히 전파력이 강한 그런 변이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자 지금 뭐 각국이 인적, 물적 왕래를 지금 제한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이렇게 되면 영국의 경제도 상당히 좀 심각한 악영향을 받겠네요. 네, 지금 당장 뭐 슈퍼마켓에서부터 물품이 돈이 났다고 하는데요. 예. 뭐 영국 정부는 20일 오전 0시부터 주요 도시에 봉쇄에 들어갔는데 대응 단계 4단계를 발령을 했고요. 3단계도 아니고 4단계요. 예, 그렇습니다. 봉쇄네요, 뭐 40개국이 20일부터 항공편, 철도, 페리 운항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예. 뭐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는 오늘 항공기와 관련해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내렸습니다. 예. 이 때문에 도보 해협을 통해서 모든 물자들이 운반이 되는데 벌써 3,000대 이상의 트럭이 발이 묶인 상태이기 때문에 뭐 식량 부족 사태뿐만 아니라 심각한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백신이 보급이 되려 그러면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뭐 의료 시스템의 과부하도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 영국이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일본도 오늘부터 그러니까 영국인들이 입국 금지되는 건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영국에서 오는 항공편 자체를 막는 항공편 자체가 안 오는군요.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 그러면 최근에 접종을 시작한 화이자 모더나 그 백신이 있잖아요. 그럼 이 화이자 모더나 백신도 효과가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뭐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90% 정도가 된다고 발표했지만 백신 투여 후 14주만 추적한 결과입니다. 장기적인 영향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건데요. 예. 뭐 홍역이나 수두 같은 예방 접종만으로 100% 가까운 효과는 있겠지만 뭐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9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완전한 예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뿐만 아니라 코로나는 자주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뭐 백신 접종만으로는 종결될 수가 없고요. 이 때문에 뭐 국지적으로 언제든 재유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개인들이 방역 규칙을 준수하는 게 최선의 예방책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화이자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 뭐 효과가 90% 이상 된다고 발표는 했지만 그 임상 실험이 14주 동안 그러니까 약 한 석 달 정도만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진 거고 그 이후에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참 불안한 상황이고 여기에 또 변이 바이러스까지 출현을 한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뭐 이 백신의 안전성 장담할 수 없다. 뭐 100%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반적인 백신이라고 하면은 뭐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의 독성을 화학 처리시켜서 약화시키거나 죽인 뒤에 면역을 만드는데 필요한 성분만 추출해서 만드는데요. 이를 불활화 백신이라고 하는데 예. 독성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면 뭐 신체 마비라든지 극심한 통증을 수반하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전자 백신의 일종인 mRNA라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백신을 이번에 개발을 했는데요. 예. 문제는 쉽게 풀이해서 이야기하면 인공적으로 세균과 싸우는 바이러스 병사를 체내 대량으로 투입해서요. 인체 면역 체계와 함께 세균을 스스로 물리치게 하는 기술입니다. 예. 말은 좋은데요. 아무래도 백신을 사용할 때 안전하고 개발과 양산의 시간이 단축이 될 뿐만 아니라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겠지만 단점은 인체에 처음 사용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백신과는 좀 다른 거군요. 그러니까 mRNA 백신, mRNA라는 기존과 전혀 다른 새로운 유형의 이런 백신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안전성은 있고 대량 생산은 가능하지만 우리 인체에 투여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니까 위험성은 뭐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이후에 나타나는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부작용.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알려지기로는 지금 뭐 화이자, 모더나 말고도 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뭐 이 정도 백신이 개발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백신 그리고 그 밖에 또 치료제도 한창 개발 중이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다 개발되면은 코로나 종식이 과연 가능할까요? 네, 지금까지 예방접종만으로 근절된 전염병은 천연두밖에 없습니다. 뭐 홍역이나 수두 같은 경우에도 감염을 크게 줄였을 뿐 방명하지는 못했는데요. 예. 더욱이 문제는 개인주의가 현재는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받지 않는 사람이 미국이나 영국에도 많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수두가 자주 유행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홍역이 다시 유행하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그럼 백신 접종의 부작용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다양한 음모론이 있는데요. 뭐 효과가 없다든지 백신 개발 회사가 돈벌이용으로 선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들이 나돌면서 사람 간의 예방 접종을 기피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백신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전처럼 확실하게 백신을 찾기는 앞으로도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십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해외 뉴스를 보면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나 바이든 당선인 이렇게 백신 접종하는 모습 우리가 보기도 했는데 사실 이런 분들은 좀 특별한 분들이고 뭐 일부 의료진들 뭐 이렇게 지금 맞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인이 백신을 맞으려면 미국에서도 한 2월은 돼야 된다면서요. 지금 맞는 게 아니라. 예. 네,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뭐 2월, 3월쯤 이렇게 접종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현재 지금 미국의 코로나 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미국에서는 12월 14일부터 의료 종사자를 먼저 접종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반 시민이 접종을 받으려면 내년 2월 정도야 된다고 합니다. 예. 이 때문에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지만 최근 일주일간 무려 18,000명 이상이 미국에서 사망했고요. 병원도 현재 만원 상태라고 합니다. 예. 이 때문에 도시 거주자들이 대거 교외로 지금 이탈을 하면서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임대 아파트의 공실률이 14년 만에 최고치까지 기록했고요. 뭐 샌프란시스코라든지 많은 대도시에서는 현재 공동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뭐 살인과 같은 중대 범죄들도 크게 늘었고요. 이로 인해서 관광객도 격감을 하면서 고급 호텔의 영업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는데요. 뭐 결국 백신 보급만이 감염 종식을 막아줄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때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그 상당 기간 많은 고통이 좀 수반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참 정말 한마디로 공포, 패닉이라고 할 수가 있겠군요. 미국의 상황이. 현재 감염자만 1,700만 명이 넘어서고 조만간에 2천만 명 될 것 같고요. 사망자 수도 현재 31만 명이 넘어선 그런 상태입니다. 미국이. 뭐 영국의 심각성 앞서 말씀을 드렸고 자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는 지금 백신 갖고 지금 왈가왈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걱정 말라 뭐 아스트라제네카 뭐 2월 3월이면 접종 가능하다 이렇게 안심시키는 분위기고 일각에서는 이게 지금 너무 확보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백신 확보는 어느 정도나 된 상태입니까? 네, 인구 대비 백신 확보 수준은 OECD 회원국 37개국을 비교해 보면요, 우리나라는 34위로 최하위권인데요. 예. 우리나라와 같은 처지에 있는 국가들을 보면 아이슬란드, 콜롬비아, 터키 3개국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뭐 신속한 방역이 아무래도 코로나를 조기 종식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 백신을 일찌감치 $17 선에서 선계약을 했고요. 네. 유럽도 조금 늦었지만 $30의 선에서 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화이자와 계약을 하려 그러면 $100를 주어도 확보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고요. 예. 이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나 접종을 받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좀 나무라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백신을 대량 확보했다가 자칫 백신이 남아돌 경우 아니면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비난이나 책임이 자신들에게 올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백신 계약을 서두르는데 상당히 주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결국 3호 백신 후보인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존슨앤존슨, 얀센이 FDA로부터 상용 승인을 받는다면 백신 공급의 적체가 좀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최선의 시나리오 하에서도 2월달, 3월달 정도에는 백신 공급이 시작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필수 인력이라든지 취약자에 대해서 먼저 접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OECD 회원국 37개국 중에 현재 백신 확보 수준이 34위, 최하위권인 것만은 사실인데 근데 지금 보도에 보면은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1,100만 명분인가요? 이미 이거는 확실히 확보가 된 거고 한 4,400만 명분 정도는 거의 계약이 끝났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거 조금 여유를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 중국 소식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베이징에서 최근에 그 중앙경제공작회의라는 게 열렸는데 우리로 따지면 경제 정책 관련 회의쯤 될 것 같은데 올해하고 내년에 중국 그 경제 상황을 좀 한마디만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같은 경우 GDP 성장률 그리고 내년 성장률 어느 정도나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한 1.9% 전후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주요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년에는 8에서 8.2% 정도 성장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네, 그래서 내년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해서 보셔야 될 점은 미국의 견제로 반도체라든지 5G 통신 장비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상당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급자족을 위한 서프라이 체인망을 구축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임상 실험에 들어간 그 4개사와 관련된 백신을 아무래도 춘절 전까지 5천만 명의 투여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내년도 중국 같은 경우는 소비 진작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주요국 가운데 세계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 플러스 1.9% 정도 성장을 했고 내년에도 역시 8%대 큰 폭 성장이 예상이 되는군요. 성장률 자체는 괜찮은데 하지만 또 미국의 견제가 또 심하니까요. 미국의 견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펀마트. 문경에 가면 약돌 한우 있고 약돌돼지 있고 또 뭐가 있지? 문경 약돌 축산물 종합유통센터가 있다. 입에서 살살 녹는 약돌 한우, 약돌 돼지를 사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곳. 문경에 가면 문경 약돌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미네랄이 키운 자연의 맛 문경 약돌 한우돼지. 확진자를 간호했다는 이유로 빈집에서 자가격리를 한 간호사. 코로나 의심 증상만으로 최종 면접의 기회를 포기한 취준생. 생업을 걱정하기보단 완치 후 백신 개발을 위해 혈장을 기증한 부부. 확진의 기로에서 확신으로 스스로를 멈춰준 사람들. 고맙습니다. 당신의 확신이 수많은 확진을 멈췄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5분 4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코로나 확산세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연일 안동시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3차 대유행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안동역 이전에 관해서도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동시 권영세 시장 연결돼 있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참 안녕하시냐는 그 인사 드리기도 좀 못합니다. 요즘에 그래요. 참 이 안동시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근 1년 동안 한 60명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예. 최근에 한 1, 2주 사이에 한 60명 더 나와서 현재 예. 오늘 이 시각까지 한 120명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요, 시장님. 예, 아이고, 11일부터, 우리 12월 11일부터 지속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예, 11일부터 우리가 교회 양로시설이라든지, 미용실, 장애인 복지시설 이런 데서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확진자 발생할 때마다 우선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통해가지고, 홈페이지라든지 SNS, 문자, 메시지로 즉각적으로 안내를 해오고 있고, 접촉자를 파악해가지고 즉시 진단검사하고, 또 방문 장소에 대해서는 방역과 폐쇄 조치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의 어떤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좀 광범위하게 이렇게 검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검사를 하고 있다. 뭐 교회 양로시설, 뭐 복지시설, 특히나 또 학교에서도 요즘에 또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더 걱정이 많이 돼요. 예, 학교는 지금 학교 등교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예. 그래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지금 우리, 관련되는 학생들 전수조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말까지인가요? 전면 뭐 비대면 수업, 온라인 수업 할 걸로 거의 결정이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아마 그렇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 확산세가 멈추질 않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안동시에서는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하다가 정부형 2단계라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인데 사실 이 3단계까지는 가지 말아야 될 텐데 3단계도 사실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12월 6일부터 우리 정부에서는 비수도권도 2단계 상향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 경상북도로 봐가지고는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명 미만이라서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았으나 12월 7일부터 우리 도에서도 정부의 발표에 맞춰서 조금 완화된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표회가 우리 시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12월 11일 날 안동 62번 확진자가 이렇게 모처럼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또 이것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우리가 대책회의를 거쳐가지고 12월 14일부터 제대로 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3단계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에서도 지금 종교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엄중하게 보고 있고 정부도 이렇게 단계를 상향하는 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단계는 막대한 사회적 피해 비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3단계로 가는 것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해서 진행하고 우리 시에서는 정부의 지침이라든지 관내 확진자 발생 상황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정말 3단계까지는 가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합심을 해야겠습니다. 정말 시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난 12월 11일 안동 62번 확진자가 나왔었네요. 그러니까 근 열흘 조금 더 지났는데 정확히 12일 지났는데 지금 120번 확진자까지 그렇습니다. 나오는 게 59명, 60명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상태인데
지금 또 문제되는 게 바로 이 무증상 감염자 아니겠습니까? 내가 걸린 줄도 모르고 아무런 증상이 없는 이런 감염자 때문에 이 더 확산 방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1000명 안팎의 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심각한 상황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조용한 전파라고 하는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전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원에 따르면은 무증상이 한 40 내지 50% 정도라고 합니다. 또 미국에 있는 우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3,000명 정도를 조사한 결과 한 96% 정도가 증상을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실 이 무증상 감염자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정말 주민 모두가 스스로 방역을 좀 이렇게 좀 철저히 해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감염 지역에서 유입을 줄이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정말 뭐든지 우리 시민들이 대면 접촉을 좀 자제하고 또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은 조기 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심 증상이 없거나 또 확진자를 접촉한 사실이 없어도 시민 누구나 이 검사가 가능하니 다른 지역을 방문했거나 아니면은 다수가 모인 장소를 방문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의심되면은 우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검진 좀 꼭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안동은 그 안동시 보건소에서만 검사가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진료소가 그리고 누구든지 의심이 조금이라도 간다면 무료로 다 검사가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 의료 인력이라든지 병상이 부족하다고 지금 아주 심각하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안동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 시 보건소도 7월 달부터 우리 역학조사 TF팀, 감염병 검사 TF팀 이렇게 조직을 개편해가지고 총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많은 확진자가 발생해가지고 우리 시 보건소는 12월 말까지는 일반 진료와 예방 접종 업무 이런 것을 중단을 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집중을 하고 있고 우리 코로나19 전담병원인 안동의료원 또 안동병원에는 한 230개 정도의 병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 180개 정도 병상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은 여유가 있다고 보고 있고 경상북도에서도 생활치료센터 경증이라든지 무증상은 생활치료센터로 보냅니다만은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부족할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 이런 걸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안동 같은 경우는 230개 병상을 확보하고 있는데 아직 180개 정도는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한 50여 분 정도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그리고 또 사실 우리 지역 경제도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이것도 좀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참 어려움 겪고 있는데 그렇지만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참아 주셔야 됩니다. 아마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 트렌드가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소상공인 공몰 상권을 이렇게 좀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하고 또 사이버 장터가 있습니다. 이 사이버 장터에서 많은 특산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동 상품권도 안동사랑 상품권도 지난해는 한 200억 정도 발행했는데 우선 내년에는 한 500억 정도 이렇게 발행을 우선 발행할 겁니다. 올해도 이거 발행을 상당히 많이 하셨잖아요. 올해가 200억 원 발행하신 거죠? 올해 200억 원이고 그리고 내년에는 500억 원. 우선 한 500억 원 또 추가로 한 500억 원, 한 1000억 원 정도 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 이렇게 좀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먹거리 축제라든지 이벤트 행사 이런 쪽에도 우리가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특례보증 출연금이라든지 또 특례보증 2차 보전금이라든지 정책자금
뭐 2차 보전금 뭐 이런 것을 좀 지원해가지고 그래도 어려움을 조금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 1월 3일까지입니다. 뭐 며칠 안 됩니다. 이 기간 동안을 자택 대피 기간으로 지정하셨다는 거, 그리고 다가오는 성탄절, 연말, 연시 특히나 좀 주의해달라는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자, 그리고 지금 안동역 얘기도 좀 해보죠. 지난주 그래요. 목요일이었죠. 새 안동역으로 송화동으로 옮겼는데, 사실 이제는 구 안동역 부지, 또 폐선 부지 활용,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문제가 더 시급해졌는데 사실 많이 늦은 상태죠. 지금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겠습니까? 예, 지금 구 안동역 부지가 한 17만 5천여 평방미터쯤 됩니다. 그 부지의 전체 한 57% 정도를 국가철도공단이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공단과 우리 개발 계획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9월 달에 이사장을 만나서 개발 계획에 대한 합의를 했습니다. 공단에도 수익 사업을 좀 인정을 해주고, 현재 한 25% 전체 면적의 한 25% 정도를 수익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의 배치와 면적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공단 수익 사업 부지가 확정이 되면은 우리 시민 의견 수렴 또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부지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입할 건 매입을 하고 했어요. 그 안동역 부지가 한 17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평으로 따지면 한 5만 평이 좀 3천여 평쯤 됩니다. 그렇죠. 5만 3천여 평 되는데, 이 중에서 25%는 공단 측의 그 수익 사업으로 쓰겠다. 이거는 확정이 된 거군요. 이거는 합의가 된 거고. 자기들은 자기 땅 전부 다 하려고 하는데. 그렇겠죠. 우리도 한 25% 정도만 양보를 하고, 나머지는 매입 또는 무상 사용 이렇게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시와 공단 사이에 합의가 안 되고 있다고 좀 알려지고 있는데 그건 아니군요. 9월 달에 공단 이사장하고 담판을 지어서 해결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시민들이 많이 관심 갖는 게 임청각 이 보건사업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좀 한 말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거기 임청각은 참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데인데, 지난 12월 16일 날 오후 7시 36분에 이제 우리 임청각 앞을 지나는 마지막 열차, 이것이 모습이 이제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만은 한 280억 정도로 그렇게 하고, 금년에는 임청각 주변의 어떤 지형 복원을 중심으로 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또 철도가 있던 부지에 또 발굴조사 이런 걸 진행을 하고, 내년 연말쯤 되면은 설계가 완료되고 또 복원 사업이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임청각 앞마당을 가로지르는 이 철도 빨리 제거를 좀 하고, 인근 토지도 매입하고 훼손된 가옥을 보수해서 2025년까지는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의 성지인 안동에 너블리스 오블리스 정신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그 방음벽 철거 행사 다녀오셨는데, 그 철거가 다 됐나요? 임청각 앞에? 그렇습니다. 일단 방음벽 철거하고, 우리 공단 쪽에서 조속히 좀 철로도 걷어내겠다고 합니다. 철거하는 거는 결정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 하지는 못하고, 우선 성락교에서 시내 중심부까지는 하고, 우선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임청각 앞에 철로를 좀 걷어내야 됩니다. 그렇군요. 한간에서 또 이 철도를 우리 아픈 기억을 남기자, 그래서 남기는 거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남겨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완료하겠다, 임청각 복원 사업은. 그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권영세 안동시장이었습니다. 리서치 오늘 바로 이어가죠.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 소장입니다. 오늘 갈 길이 좀 바쁘네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추세를 좀 알아보죠. 지금 몇 주째 30%대에 머무른 걸로 알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까? 큰 폭으로 긍정평가가 하락하는 추세였는데요. 조금씩 다시 회복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2,514명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답 조사,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 응답률 4.6%,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9.5% 긍정평가로 나타났고요. 직전 조사가 36.7%였으니까 하락하던 문 대통령 하락세를 멈추고 3%포인트 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부정평가는 57.7%, 직전 조사보다는 0.5%포인트 부정평가가 줄어들었습니다. 긍정평가 39.5, 부정평가 57.7, 하락세가 멈추고 살짝 반등의 기미가 보이고 있다. 뭐 다음 주, 다다음 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조사 개요를 쭉 읽어주셨는데 이거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 안 해도 된다면서요. 다음 맞습니다. 주부터는 조사 기관, 조사 기간, 이 정도만 하면 된다면서요. 네, 28일부터는 좀 더 간단하게 28일부터. 한다는 것이 이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결정인데, 다행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또 어떻게 판단을 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핵심 지지층은 좀 결집하는 모양새. 하지만 중도층의 민심이 중요하잖아요. 이 중도층 민심을 어떻게 돌려놓을지가 관건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 고공행진할 때 지지율은 진보층과 중도층의 동반 상승이었거든요. 지지율이 이제 최근에 급락하면서 핵심 지지층은 위기다 이러면서 재결집을 하고 있는데 중도층은 추윤 갈등, 부동산 문제 등으로 또 회복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정 개혁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중도층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만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공수처 출범, 또 개혁 입법 추진 등의 최근 들어서 또 더불어민주당이 완급을 또 조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또 정책 소통을 좀 더 강화해서 중도층 지지율을 또 회복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조사 내용, 여론조사 내용 알려주실 내용이 이슈가 많아서 좀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우선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었는데 심리가 이제 어제 있었고 여기서 결론이 나지 않아서 내일이죠. 24일 그렇습니다. 다시 열게 되는데 이 법원 결정이 여론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아주 중대한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이 추윤 갈등이 빚어졌는데 그래도 조금은 여론이 또 다른 곳으로도 이슈로도 관심이 옮겨가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바로 내일로 연장돼 있는 심리의 결과입니다. 이 본안 소송만큼이나 더 중요하다. 왜? 사실상 가처분 소송 여부가 결정적이기 때문인데요.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정직 2개월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와 손해 발생이다. 또 법무부 측에서는 대통령의 이 재가까지 난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법적으로 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직무정지, 정직 2개월이 취소된다면 지지층들은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분명히 징계 사유가 맞는 것 같은데 왜 또 이런 결정이 내려졌을까라고 하면서 지지층이 흔들릴 수가 있겠고요. 또 정직 2개월이 그대로 적용되면 중도층에서는 이거 좀 과한 거 아닌가. 중도층 추가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자, 이번엔 백신에 대한 여론조사를 좀 알아보죠. 지금 사실 우리 정부가 백신 확보,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은 한 4,400만 명 확보했다, 충분하다 이런 얘기고 지금 야권이라든지 보수 언론 쪽에서는 백신 보고 이거 너무 늦었다, 빨리 더 확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지금 이 백신 관련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요즘에 이 백신 관심이 거의 가장 높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 그렇습니다. 이 빅데이터 상으로 보더라도 응급량이 수만 건에 달할 정도입니다. 방금 전에 권영세 안동시장님 인터뷰를 하셨는데 아마 주변에서도 그런 질문을 시장님께서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영국과 미국은 또 이제 정부 당국의 승인 이후 집중이 시작되니까 왜 우리는 없어 이렇게 이제 국민들은 크게 또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도 백신이 언제쯤 공급될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면 그만큼 언론 보도가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요?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에 의뢰를 받아서 22일 바로
어제입니다. 실시했던 조사. 전국 500명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이고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 8.2%.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과연 어떤 결과일까 궁금하신데 코로나19 백신 접종 주안점을 둬야 될 여론이 무엇인지 물어봤는데 좀 긴급성이 우선이다. 좀 빨리 확보를 해달라는 것이 54.9%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것도 중요한 거 아니냐. 안전성 우선이 41.1%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의 상황을 보더라도 허앵크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영국은 지금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또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이른바 유럽으로부터 봉쇄될 정도이고 미국도 부작용이 발생하고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는 만큼 좀 우리가 차분하게 정부가 좀 잘 확보할 수 있도록 더 협력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유, 조금 전에 조용찬 소장과 한참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영국이 심각하네요. 보니까 거의 봉쇄 수준이고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아예 영국 항공편을 취소 막아놓은 상태. 우리나라 일본도 오늘 항공편을 완전히 막아놓은 상태. 그러니까 아주 최근 정보는 50개국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요. 아우, 정말 심각합니다. 이 변종 바이러스. 심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건너뛰어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의혹이 너무 많아서 오늘 지금 이 시각에도 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민심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빅데이터 민심을 봤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이슈이기 때문에 어제 전해철 후보자 또 권덕실 후보자가 있는데 어제는 생중계도 거의 안 될 정도였거든요. 국회 방송을 제외하고. 그런데 지금은 공중파까지 생중계를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데 빅데이터 분석 도구인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를 보면 지명된 시점입니다. 이달 초가 되는데 응급량이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논란 또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 현 시점에 이 관심도가 가장 높습니다. 인사청문을 앞두고 이제 논란 의혹이 불거졌다는 것인데요. 연관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봤는데 순위 연관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주택교통부도 있습니다만 구의역이 무려 4위에 올라 있습니다. 예, 구의역이. 그러니까 구의역 2016년에 근로자 김모 씨와 관련된 이 안타까운 사망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이 발언 실수와 관련해서 지금 질타가 쏟아지고 변창흠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미안하다라는 것은 오전에만 무려 9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감성 분석을 보면은 워낙 이게 이제 빅데이터 상에서는 부정적인 표현이 실리게 되면은 감성 분석도 부정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논란, 의혹, 비판 등이 아주 비중 있게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이 말조심 정말 해야 됩니다. 너무나 치명적인 말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 청문회 어떻게 통과가 될지 좀 지켜보겠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서울시장 출마 지난 일요일에 했는데 이 여론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미리 보는 대선전인데 야권에서는 보수 야권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길 리서치가 쿠키뉴스에 의뢰를 받아서 19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 19일, 20일 실시한 조사 서울 800명 유선 전화 면접 및 무선 자동응답 조사이고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 응답률 9.7%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여야를 나누어서 물어봤습니다. 보수 야권 서울시장 후보 누가 가장 선호하는 인물이고 적합하냐 물어봤더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7.4%, 나경원 전 의원이 16.3%, 금태섭 전 의원이 6.6%,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8.3%인데 안 대표는 허앵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도층 경쟁력을 계속 강조했지 않습니까? 중도층에서는 19.2%, 나경원 전 의원 14.7%로 전체보다는 중도층에서 안철수 대표가 더 앞서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보수 야권 후보만 조사를 한 거죠? 진보 측 후보는 넣지 않고 보수 여권이 궁금하실 텐데 여권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인물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뒤따라오는 인물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아, 들어갔습니까? 추미애 네, 들어가 장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아니라 이제 더불어민주당이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박 장관이 가장 높은데 추 장관이 바짝 뒤쫓고 있는 모습이라서 과연 경선이 어떻게 될까 상당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여권에서는 박영선 대 추미애 뭐 이렇게 될 것 같고 뭐 추미애 장관이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야권도 정말 시간이 다 됐군요. 정말 복잡하군요. 안철수, 뭐 금태섭, 나경원, 오세훈, 조은희, 이혜훈 등등 앞으로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만 말씀드리면 보수 야권 쪽은 단일화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쉽지 않은 단일화가 될 것 같고요.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대기가 좀 정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체에 쌓여있는 먼지가 흩어지지 못하고 있고요. 온화한 남서풍이 국외 먼지까지 계속해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다른 곳은 대기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만 아직 안동, 예천, 영주, 봉화 지역이 81에서 89 마이크로그램으로 대기 나쁨 상태입니다. 먼지는 내일 오후부터 청정한 부풍이 내려오면서 바람이 불면서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사이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는데요. 영주, 봉화, 문경, 예천, 상주에 눈비 예보 남아 있습니다. 날이 비교적 온화하기 때문에 눈보다는 비로 오는 곳이 많겠고요. 대체로 5mm 미만의 적은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영하 1, 2도, 한낮에 7도 나와 있습니다. 봉화 현재 기온은 4도, 체감온도 2도, 습도는 60%입니다. 날씨였습니다.